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많은 나라들의 미래를 한 발 먼저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초고령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퀴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일본은요, 인구 거의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해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정의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현상은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에서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다른 한쪽에선 아이들이 점점 덜 태어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일하는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사회 전체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이 길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일본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 예고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시장에서는요, 놀랍게도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용 기저귀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해요. 와, 이거 하나만 봐도 시니어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 와닿지 않나요? 이런 충격은 특히 지방에서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다 대도시로 떠나버리고 농촌이나 어촌에는 어르신들만 남게 되는 한계마을이라는 곳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거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린 집이 수백만 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어둡게만 흘러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일본은 이 위기 속에서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거든요. 일종의 적응이자 진화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노인들은 왜 그냥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저렇게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을까요? 혹시 그 문화적인 비결이 뭘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키가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즉 삶의 보람이나 목적의식 같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취미를 즐기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보통 서구권에서는 은퇴를 일로부터의 해방이나 휴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키가이는 사회와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철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물론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노동력을 그분들의 힘만으로 다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바로 여기서 일본이 마주한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적 과제가 시작됩니다. 이 부족한 노동력이라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 일본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기술, 특히 로봇공학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부족한 돌봄 현장에 로봇이 들어가서 힘든 일을 돕고요. 외로운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인공지능 로봇도 있어요. 이제는 기술이 사회 안전망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이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언어 교환 같은 거 할 때 대화 주제로 한번 써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파트너의 나라는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너희 나라에서도 고령화나 저출산이 이슈야? 이렇게요. 그리고 은퇴에 대한 문화적인 생각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될 거예요. 너희 문화권에서는 은퇴하면 보통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술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로봇이 노인을 돌보는 미래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할까? 이런 질문은 정말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일본은 지금 미래의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있는 현실 세계의 거대한 실험실과 같다는 점이에요. 일본의 시행착오와 그들이 찾아가는 해결책들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귀중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일본의 이야기는 인구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좌절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도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사회 모델을 만들어가는 진화와 성장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대화에 깊이를 더해줄 훌륭한 주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